지금 경찰이 내란 혐의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야, 이분들 다 출국금지 시켰네요. 네. 그럼. 네. 야, 경찰이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뭘 잡았는가 봐요. 네, 이상민 아마 전 행안부 장관을 수사하다가 네네. CCTV를 확보를 했던가 지금 봐요. 안가 CCTV 확보가 됐다는 네, 기사가 어제 났죠? 그 대통령실에 그 국무회의 했던 CCTV를 확보를 했는데, 그거도 확보가 됐군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경찰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네. 많이 이제 유출을 하는 게 계엄 문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에 대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께서는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고, 내 양복 뒷주머니에 들었던 걸 나중에 확인했다 했고요. 최상목 전 부총리께서는 자기는 받았는데 보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상민 전 장관께서는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CCTV에서 밝혀진 것은 그분들이 계엄 문건을 아마 받는 게 밝혀졌지 않느냐. 아니면 같이 놓고 뭐 얘기를 그러니까 한다던가. 계엄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보지 않고 무시했고 멀리서 봤다 했는데, 아마 계엄 문건을 보고 그 내용을 읽었다는 것이 CCTV로 확보가 됐고요. 계엄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를 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밝혀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좀 소름 끼쳤던 게, 진짜 만약에 그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와, 대선 국면에 특히나 일주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후보가 되면 이런 조사가 안 있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겠죠. 그래도 이상민, 최상목 이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들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상민 전 장관을 조사하던 중에, 저게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했던 게 아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는가 안 했는가 소방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사하다가 CCTV 내용에서 저분들이 같이 있는 내용이 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심각하네요. 그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란 세력. 내란 세력이 그때 어떠했는지가 자꾸 상상이 돼서, 저는 특히 5.18 계엄령 때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대선 뭐 없다. 그러니까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 국회를 결국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사실 그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헌재 과정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끝까지 안 믿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곽종근이 거짓말하는 거다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홍장원의 그 메모가 가짜다 하면서 끝까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 지금 이게 다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그 대통령 선거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밝혀지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안 버리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이런 정말 최악이잖아요. 이런 수사 상황을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상현이 웬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저것이 한덕수가 나왔다고 대통령 출마회가 나왔다고 안 나올 뉴스가 아닙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바람불기 전에 누우니까 지금 하면 선거가 누가 승리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저 선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씨도 자기가 여러 가지 계산해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 거는 결국은 내란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본인은 더 잘 알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정당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보수 정당에서 후보가 없어서 그렇게 후보가 없어서 그런 분을 지도자로 후보로 내놨나. 진짜? 그런 그러니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역사의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길이 남을 어떤 그 지도자. 그러기는 비용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근데 너무 큰 비용과 너무 큰 우리가 아픔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보수 정당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내고
유일하게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육성되지 않는 부류가 정치 지도자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제일 큰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뭐 12년을 하고 13년을 해도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못 갖추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스웨덴 린네 대학에 그때 왜 최현혁 교수님이 정치학교를 저희 이제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치학교의 역할,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학교면 그 자파상처럼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정청래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12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와서 자기 자랑하고 가는 게 그걸 정치학교라고 해요. 한 시간씩 그게 시간 아니라 할당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정치 코스가 있더만요. 그 엘리트 정치 코스가. 네네. 거기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이 설득과 설명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도화 스태핑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논란 엄청 돼버리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 없는데 정치 지도자로 나오겠다라는 그 오만함과 네. 그분을 정치 지도자로 낸 정당과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맞아요. 앞으로 보수 정당의 그런 품격, 보수 정당의 어떤 역량,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한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네. 씨 내놓은 그 당에서 또 우리 한덕수 씨를 내놓는 것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진짜 우리 김문수 씨는 지금 빨리 가서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경복궁에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석고대제하듯이 경복궁 위에 그 계단 위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 큰절하면서 석고대제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선거가 출발해야지. 오늘 밤 토론회에서라도 정말 그런 입장을 그런 분명하게 토론회 가기 전에 경복궁에 그 상징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 가서 진짜 거 가서 경복궁에 왜 뭐 정일품 쪽 순환대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탁 진짜 선거운동하면서 한복도 입으셨더라고요. 그럼 한복 다 입고 와서 석고대제하고 진짜 비상경험에서는 국민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지 이 선거가 제 와이사스 단추처럼 제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렇죠. 근데 와이셔츠 안 입으셨잖아요, 갑자기. 네, 그렇지만 또 아니 근데 진짜 김문수 후보가 유세할 때마다 절하잖아요. 큰절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큰절하기 바로 전에 딱 그 한마디 비상계엄 잘못했습니다. 탄핵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큰절. 이게 세트인데 이걸 좀 놓치고 있다. 이게 근데 이제 말씀은 하셨다고 하죠. 대한민국 2025년대 10대 강국인 선진국에서 이 집권 여당했던 우리 당에서 어떻게 사기 경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덕수 총리하고 쌍권하고 다 조사. 거기에 또 맞장구 쳤는 한덕수 씨 새벽 3시에 가가지고 도장 찍고 오는 사람. 본인이 50년 동안 있었으면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역이라든지 내가 봤을 때 내란 세력으로 몰리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졌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도 사실 저희가 티키타카 쇼는 좀 즐겁게 하고 싶고 뭔가 방방 뜨고 싶고 윤상현 때문에 뭐 즐거워질 수가 없네. 조졌어요. 조졌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마음 양양자 의원 모시고 우리 또 반도체 뭐 이렇게 완전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못 내치고 조졌어요.